윤상현 의원의 이러한 그 SNS 글은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요. 뭐냐면 이게 가타부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촌철살인의 그 얘기인데,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이 됐는데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거론을 자꾸 해줄 수 있는 그 제도권의 인사는 지금 SNS에 글을 올린,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윤상현 의원은 복심이 될 망정 이 내용, SNS 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이렇게 포용해갖고 하나로 가야지 자르면 안 된다,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 건 아니에요. 이거는 전적으로 윤상현 의원님의 이제 소견입니다. 예, 사견인데,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, 여기에 대표적으로 공감하신 분이 윤석열 후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우리 다 잊어버리자. 하나로 가자. 원팀으로 가자. 우리는 99개가 다르더라도 하나. 그 꼭지점이 하나만 같아도 지금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.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워딩인데, 윤석열 후보의 얘기나 윤상현 의원이나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. 취지는 같은 얘기인데, 지금 제가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,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 가로세로 뭐 제도권에 있는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입지는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박근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. 박근혜 대통령, 박근혜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말씀하시는 거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당연히 주변에서 나올 만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이분들의 발성이 안 들린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지금 정치권은 정말 파동을 쳐요. 그거 왜 그러냐? 대표적인 예가 이준석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, 부상하고 있는 이 안철수의 그 신세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안철수의 저 15% 지지율이요? 제가 여기서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포인트예요. 뭐냐? 안철수의 지금 15%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와 함께 그냥 물거품처럼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고, 아니면 한 자녀 지지율이 뭐냐면 5% 미만, 5% 이상이 돼야 뭐 이제 여러분들 TV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저기도 있지만 5% 미만의 5% 미만의 지지율로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. 아직까지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것이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고심했던 거예요. 25일날 성탄절 특사로 넣었다 뺐다를 왜 했겠어요? 쟤네들도 정치적 계산을 한 거예요. 왜? 박근혜 대통령님이 입지가 없고 아직까지도 이 파급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쟤네들은 고심에 찬 결정을 안 한다고 그냥 쉽게 내보내요. 그런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정치사에 따끈따끈하게 그 동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더민당 집권 여당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보내는 거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재는 거예요. 쟀던 거고요. 지금도 여러분들 2월달에 메시지 민주당은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봅니다.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나.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자꾸 지금 선전선동합니까? 박근혜를 감옥 보낸 사람은 윤석열이다. 이 프레임을 계속 가는 거예요. 지금 민주당은. 이게 선거 전략이야. 왜?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움직임에 10% 이상 포인트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. 제가 얘기를 할게요. 2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, 앞으로 올해 2월 중순이나 2월 초쯤에 어떠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의 여부에 따라서 안철수는 지금 15%가요. 4%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. 이준석은요,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뻐서가 아니고요,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.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.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이 하던 게 뭐가 이뻐요. 그러나 한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하시고도 남는 큰 어른인 거예요. 왜? 그 집안이 그러니까. 어찌저찌 되었든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잖아요.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.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나? 여러분들 이게요. 우리가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.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이 이뻐서 2월달에 제가 좋은 메시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. 전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보수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큰 어른의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.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성인 군자의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. 왜?
그거는요, 인간 박근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. 개인적인 그 감정에 의한 메시지라면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. 대인배고 정치인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이런 집안의 박근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. 상대적으로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. 이준석, 윤석열, 홍준표, 안철수 다 그 밥의 그 나무들이에요. 박근혜 정부가 볼 때는. 최소한 박근혜 정권, 박근혜 정부가 볼 때는 다 고놈이 고놈들이고 도끼 개끼니고 그 밥의 그 나물이고 그래요. 이 닛이다. 그래서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. 동전의 양면이고 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이 네 명은요 메시지에 따라서 운세, 자기들의 신세, 자기들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. 윤석열 물론, 이준석 물론, 그리고 안철수도 물론, 홍준표도 물론. 이런 방송 해드리는 데 있어요?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, 곧 밝혀지니까 2월달이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이면 여러분들 환경부에 아주 그냥 뼈 때리는 논평이 여지껏 틀린 적도 없지만 또다시 저는요, 야 두고 봐 1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거 안 해요. 곧 밝혀집니다. 곧 밝혀진다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. 울며 겨자 먹기. 울면서 겨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냉면 맛을 높이기 위해서. 그 울까봐 눈물 날까봐 겨자 안 먹습니까?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.